건설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 과정은 직원 소개와 전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설과장 김명욱입니다. 보고에 앞서 먼저 담당 주사를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최인식 건설 담당 주사입니다. 장시방 농업기반 담당 주사입니다. 안장근 하천 담당 주사입니다. 김장웅 도로 담당 주사입니다. 그리고 주무관들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건설과는 국민의 생활 환경과 밀접한 지역 기반 시설을 더 편리하고 더 안전하게 구축하기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지적되는 미흡한 부분들은 적극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으며, 아울러 의원님들께서 좋은 방향을 제시해 주시면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의원님들의 많은 관심을 부탁드리며 2014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 결과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10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건설과는 2014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조치 요구 건수는 7건으로 4건은 완료하였으며 3건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 103페이지입니다. 먼저 마을권역 종합정비사업 추진 철저에 대한 사항입니다. 지상권역 사업 중 공동홈은 기존 건물을 리모델링하는 것으로 계획하였으나 실시설계 단계에서 추진위원회와 충분한 토론을 거쳐 신축하는 것으로 결정하여 실시설계 용역을 완료하였으며, 현재 공사 발주를 위한 계약심사 등 행정 절차를 이행하고 있습니다. 타 마을권역 종합정비사업도 지역 역량 강화를 통하여 기본계획 단계에서부터 충분히 지역 주민의 여론을 반영하고 있으며, 실시설계 단계에서도 주민설명회를 통해 다양한 의견을 반영하였습니다. 또한 유지관리에 대해서는 사업 완료 전 유지관리협의회를 결성하고 유지관리에 대한 역할 분담과 각 시설별 유지관리 주체를 선정할 계획이며, 공원 등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시설의 경우는 군비에서 운영비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 104페이지입니다. 거창 이천 생태하천 조성사업의 일환으로 시행한 다목적 잔디광장의 인라인 스케이트장 설치 구역 준수사항입니다. 거창교와 아림교 사이의 다목적 잔디광장이 설치된 인라인 스케이트장은 고수부지 폭이 좁고 집중호우 시 침수가 되는 시설로서 현장 여건상 표준 구역 적용이 어려워 주민들이 자유롭게 체육활동이나 여가활동을 즐길 수 있도록 조성하였습니다. 자세한 구역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105페이지입니다. 국책 사업으로 추진 중인 국도 3호선 조기 확장공사 조기 착공입니다. 본 사업은 1999년 12월에 거창 김천간 국도 4차로 확장공사 기본 설계 용역 결과에 따라서 2005년도에 실시설계를 완료하였으나 2001년 12월에 개통된 대전 통영간 고속도로의 영향으로 교통량이 급격히 줄어들어 2006년부터 2010년까지 시행 계획이던 제2차 국도건설 5개년 계획에서 제외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군과 지역구 국회의원 등의 적극적인 사업 시행 요구로 2009년 12월에 2+1차로로 시범사업으로 선정되었고, 당초 설계된 4차로를 2+1차로로 2013년 말 설계를 보완하고 기획재정부의 총사업비 협의를 거쳐 금년에 139억 원의 예산을 확보하여 금년 4월 착공을 하였습니다. 부산지방국토관리청에서는 우리 군 통과구간 16.6km에 대한 편입토지 715필지 50만 7,100만미터를 포함한 전체 구간에 대한 분할 청량을 완료하고 감정평가를 위한 행정 절차를 이행 중에 있습니다. 보상 업무는 한국농어촌공사에委託하여 시행할 계획이며 8월 중에 감정평가가 실시되면 빠르면 9월이나 늦어도 10월경에는 보상협의가 시작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우리 군에서는 부산지방국토관리청, 시공사 등 관계기관과 긴밀한 협의로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공사가 시행될 수 있도록 행정지원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06페이지입니다. 함양-울산간 고속도로 조기 착공 사항입니다. 함양-울산간 고속도로는 총 사업비 5조 8천억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144.8km 구간의 도로를 건설할 계획으로 교통 수요가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 밀양-울산 구간은 작년 3월에 착공하여 시공 중에 있습니다. 창녕 밀양 구간도 현재 총사업비 협의를 진행 중에 있고 도로구역 결정 등
행정 절차 이행이 완료되면 2016년 초에는 착공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우리 군이 통과되는 함양 창녕 구간은 예상 교통량이 적고 비용 대 편익 비용이 낮아 조기 착공에 어려움이 있으나 낙후 지역의 균형 발전을 위해 지역구 국회의원을 통해 건의하는 등 조속한 착공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107페이지입니다. 노후 저수지 관리 철저에 대한 사항입니다. 2013년도 135개 전체 저수지에 대하여 조사를 실시해서 7개 저수지를 재위험 저수지로 지정하고 재위험 저수지로 지정된 7개 저수지에 대해서 2014년부터 올해까지 국비 등 총 사업비 47억 1,600만 원의 사업비를 확보하여 모동 저수지 등 6개 저수지에 대하여 2014년 6월부터 순차적으로 착공하여 금년 10월 말 완료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으며 시는 덕산 저수지는 금년 3월 착공하여 2016년 말 준공 예정으로 준설 및 사석 보강 등 위험을 해소할 계획입니다. 우리 군에서는 저수지 붕괴에 대비하여 저수지 재난 현장에 대한 행동 매뉴얼을 작성 비치하고 있으며 유관기관과 협조 및 비상 체계를 항상 유지함으로써 재난에 신속하게 대응하고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음 108페이지입니다. 88고속도로 폐도 활용 방안 강구에 대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88고속도로 4차로 확장에 따라 폐도되는 구간인 남하면 양항리 심소정에서 가조면 동내리까지 약 8.4km 구간을 인수하여 지방도 및 군도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폐도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심소정에서 안흥마을 간 연결 사업을 위해 도로공사에 위탁 시공할 계획이며 16억 2천만 원 중 우리군 부담분으로 금년 예산에 9억 4천만 원을 편성하고 88고속도로 준공에 맞춰 본 사업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또한 88고속도로 살피제에서 지방도를 연결하는 공사 노선 선정과 관련하여 사업 추진이 다소 지연되었으나 지역구 권재경 의원님께서 대구까지 직접 방문하여 토지 소유자를 만나 협의하는 등 적극적인 협의 결과 최적의 노선으로 협의가 완료되었으며 현재 감정평가를 의뢰한 상태이고 계약심사 등 행정 절차가 완료되면 9월경에 착공할 예정입니다. 참고로 통합되는 88고속도로 IC 앞 국도 3거리에 회전교차로를 설치하여 교통사고 예방과 우리군을 홍보할 수 있는 조형물을 설치할 예정이며 회전교차로에서 진출입 가능한 거창 IC 옆에 광장을 조성하여 우리군을 찾는 이용객들에게 이미지 제고 및 편의를 제공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09페이지입니다. 하천정비 철저 사항입니다. 우리군에서는 관내 국가하천 1개소, 지방하천 41개소, 소하천 200개소 등 총 242개소에 549.9km의 하천이 있으며 효율적인 유지관리를 위해 3억 1,600만 원의 사업비로 9개 읍면 13개 하천에 대한 원활한 유수소통을 위해서 하도준설, 유수지정 제거, 호환정비 등 재해 예방을 위한 사업을 우기 전에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110페이지입니다. 저수지 안전대책 강구에 대한 사항입니다. 저수지 공사의 경우 공사 구매에 따라서 일반 건설업 또는 전문 건설업 면허를 가진 자가 시공을 하고 있으며 하도급 시에도 해당 분야 전문 건설업자에게 하도급을 하여 견실 시공이 되도록 지도 감독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특히 착공기가 제출되면 현장 대리인 등 공사 관계자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여 부실 시공이 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정기 점검을 통하여 위험 요소가 발견되는 저수지에 대해서는 보수공사를 진행하는 등 시설물 관리에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2014년에는 불량 및 노후한 안전표지판 71개소를 정비하였으며 구명장비는 위천 서덕 저수지 등 저수 용량이 큰 5개 저수지에 대해서 거창 소방서에서 신규로 위험 구명장비를 설치한 바 있습니다. 거창 소방서와 협의하여 지속적으로 구명장비를 설치하여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하는 데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2014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가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권력급 사업을 보면은 소득이 없어서 사무실 운영비는 물론이고 또 사무장 월급도 못 주는 데도 있죠. 그 이유가 뭐라고 뭐 때문이라고 생각합니까? 무엇이라고? 실제 이제 권력 사업은 경영 수입 사업을 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는데 실제 수익이 이제 예상했던 것만큼 나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사무장 월급을 주기 어렵다는 그런 얘기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사업 선정을 하고 나면 기본 계획서 수립이 진짜 잘못돼 가지고
문제가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가장 그것 때문에 지금 소득에 문제가 있고 또 사무실 운영도 제대로 안 되고 그런 거 아닙니까, 그죠? 그렇습니다. 그래 14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추진하려고 하는 사업들도 많지요. 지금 이천 또 북상도 선정해 놓고 마을마다 면마다 몇 개 되죠. 그렇습니다. 업을 포함해서. 예. 그런 사업은 추진 잘 될 걸로 생각합니까? 지금 하는 문제점이라든지 이런 걸 보고 더 발전성화해서 이게 또 상향식 사업이다 보니까 사실 좀 우리 군에서 주도한 대로 안 가고 의도한 대로 안 가고 또 지역 주민의 그 협의체에서 건의하는 대로 가다 보니까 조금은 문제가 있는 경우가 있는데 최대한 그 전례 답습이 되지 않도록 잘된 부분들을 이렇게 찾아서 벤치마킹도 하고 이렇게 해서 사업이 잘 추진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소대지 정비 사업은 사실상 별 문제가 안 됩니다. 계획대로 사업만 시행하면 되고 또 주민들 편의 사업으로 하면 되니까 별 문제가 안 된다고 생각하는데 권리권 사업은 진짜로 사업 계획을 똑바로 세워갖고 해야 되는데 보면은 기반공사하고 위탁을 해주면은 기반공사는 사업자입니다. 빨리 하고 자기들 끝내고 공사를 빨리 끝내는 게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설계 변경이니 주민 반응을 잘 안 하거든요. 그런 데에서 지금 권리권 사업하는 중에 몇 군데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그거 알고 계십니까? 지금 권역 사업 중에 특별하게 문제 있는 데가 지금 마을이 연수의 사업. 그거는 소대지 정비 사업 권리권 사업. 위천면 수성대 권역 말씀하신 그 수성대 권역도 마찬가지고 다른 데도 그런 데가 몇 군데 있다고 보거든요. 수성대 권역을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지역구다 보니까 우리 행남해니하고 가보면은 서로 지역의 갈등이 심해서 추진을 하려고 하면 지금 상당히 애로가 있습니다. 군청에서 과장님이나 이런 쪽에 가가지고 앞으로 어떤 목적을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된다고 강력하게 좀 추진이 돼야 그 사람들도 추진위원들이 지금 수긍을 안 해요. 마리면 같은 경우는 쉽게 말하면 추진위원들이 마을 이장으로 되다 보니까 소대지 정비 사업인데 마을에 사업을 하나씩 다 갖고 가서 갈라먹기식으로 하고 소대지 정비 사업은 소대지 정비 사업 목적을 떠나서 그런 식으로 사업을 갈라먹기를 하다 보니까 그런 말씀도 생기고 동네 이장들은 마을에 가서 사업이라 하나 가지고 한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 또 소대지 정비 사업 자체는 모아서 하는 소대지 정비 사업인데 갈라먹기로 그래 해야 돼가지고는 안 되지 싶은데 그런 갈등 해소를 빨리 조속 시간 시일 내에 해소해가지고 추진이 잘 될 수 있도록 진짜 적극적으로 좀 신경 써주셔가지고 공기안에 맞춰야 되고 또 이 중요한 사업들 돈을 갖다가 지역민들한테 그리 많이 사업을 주는데 사업하면서 서로 싸워갖고 난리가 지고 사업 추진도 안 된다 하는 건 말도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그죠? 예. 예. 거기에 대해서 좀 신경 좀 많이 써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예. 다음 페이지입니다. 646페이지. 준연구 논두렁 사업 현황인데 이 사업은 참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 사업 내력을 보면 추이를 보면은 내역을 보면은 2013년도에 5억 3천을 했죠, 그죠? 14년도에 1억을 했는데 왜 사업비가 많이 줄었습니까, 작년도에는? 예, 2013년에 비해 14년에는 많이 좀 줄었습니다. 그래 사업이 갑자기 1억 확 주니까 이거 어떻게 해서 문제가 되는 거, 이 사업을 앞으로 영구적으로 안 할 생각인가 이런 생각도 드는데 2015년도 이후로 계획을 보면은 104억 정도 40억 정도로 140억 정도로 사업이 되어 있는데 2014년도만 적어서 그래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도비 50% 군비 50% 해가지고 이 사업을 하는데 왜 노트북 사업을 본 의원이 이야기하냐면은 지금 하는 사업들을 보면은 지역별로 하죠. 그렇습니다. 예. 예. 지역별로 꼭 해야 될 이유는 없죠. 그래 해야 되는 겁니까? 그 사업 자체 나온 게? 이왕이면 읍면별로 이제 안배한다는 식에서 이제 그렇게 하는 걸로. 네. 예. 올 작년도에는 보면은 얼천 지구를 했는데 본 의원이 하는 말은
면 단위의 높은 논두름 또 농사짓기 힘든데 그런데부터 우선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한 가지 제의를 하겠습니다. 이걸 지구별로 묶지 말고 필요한 데마다 논두름 낮은 데 사실상 논두름 사업이 이게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구별로 면 단위에 덜이 좀 경사도 심하고 또 논두름이 높은데 또 비가 오고 그런 때 논두름이 뭐 떨어져 나갈 우려가 있는데 그런데 신청을 받아서 하는 방법은 어때요? 현재는 읍면으로 의원의 그 특정- 사업비만큼 신청을 받아서 급한 데부터 하면 그런 우선순위로 실제 신청을 받아보면은 뭐 네. 너나 할 것 없이 다 급하다고 다 자기 지역을 우선 해달라고 하는 그런 부분이 있긴 있습니다. 632쪽 농업용 안방 관정 개발 현황에 대해서 좀 확인하겠습니다. 2014년도 먼저 현황을 한번 보면요, 보니까 2억 3,800만 원 예산으로 주상이 2천만 원 해서 한식이 있고, 그 다음에 남상 2군데, 남하 2군데, 신원 4군데, 가조가 3군데 이렇게 해서 2천만 원씩, 가조 한 군데는 1,800만 원 이렇게 해서 요 관정을 팠네요. 이렇게 본의원이 봤을 때 이 같은 이런 지역에다가 같은 지역구죠. 이렇게 관정 개발이 이렇게 작년에 이렇게 집중된 이유가 있습니까? 이 관정 개발은 가뭄이 우심한 지역을 선정을 해서 이렇게 사업비를 지원해 주는. 좀 크게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예, 관정 개발은 네. 가뭄이 우심한 지구를 선정을 해서 사업비를 지원하기 때문에 뭐 특정 의원이나 특정 읍면에 이렇게 우리가 뭐 따로 많이 드리는 건 아니고 실제 필요에 따라서 이렇게 읍면에 나가는 걸로 그래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가뭄이 작년에 그렇게 가뭄이 심했나요? 그 가뭄이라는 거는 그러니까 저희가 향후 가뭄에 대비해서 이렇게 다 그 수요를 이렇게 조사를 해놓은 게 있습니다. 그 수요 조사에 따라서 우선순위를 정해서 그 우선순위에 따라서 이렇게 지원을 해주고 또 예산이 확보된 범위 안에서 나가다 보니까 아마 어떤 특정 읍면에 2개씩 3개씩 간 게 있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아무리 그렇다 해도 본의원이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그 가뭄이 어떤 특정 지역에 집중되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또 지금 신청자 명단을 제가 아직 못 받아봐서 얼만큼 신청을 해서 어떤 기준으로 이렇게 선정이 됐는지 그거는 잘 모르겠지만, 결과만 봤을 때 이것은 좀 확실히 문제가 좀 있지 않나, 이렇게 남상 남하 신혼 가죠. 이거는 어떻게 보면 특정 이 지역 선거구하고 관련이 좀 있으면서 이게 정보 제공이 제대로 이제 안 돼서 그런 건가, 어떤 그런 문제도 좀 있습니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가 읍면에 문서를 내서 그 신청을 받고 수요 조사를 하기 때문에 정보 제공하고는 좀 거리가 있는 것 같습니다. 수요 조사를 해서 그 신청을 받는 거라 하지만 본의원이 지금요 추가적으로 이게 어느 분이 어떻게 신청을 했는지를 좀 나중에 좀 받아봤으면 예, 그거는 별도로 자료를 합니다. 드리겠습니다. 그렇고요. 그다음에 2015년도 거 한번 보시면 1억 4천만 원 예산으로 이렇게 보니까 7군데, 그죠? 7개죠. 7개 네. 관정을 팠는데 보니까 거창읍에 이제 한 군데, 그리고 주상마리, 남상 가족 가북 이렇게 이제 조금 골고루 이렇게 사업지가 이제 좀 골고루 퍼졌는데, 이제 업자들이 여기 우리 거창에는 지금 관정 파는 업자가 한 7군데 정도 됩니까? 정확하게 관정 파는 업체가 몇 군데인지 예. 제가 파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예. 예. 어떻게 뒤에 담당 계장님 계십니까? 예. 저기 관정 업자가 몇 분이나 되죠? 7 내지 8개
7 내지 8개 업체 그 계장님 주신 그 자료를 이렇게 보니까 요 업체가 좀 편중된 업체도 좀 편중이 좀 돼 있는 것 같은 좀 편중이 좀 되어 있어요. 보니까 이렇게 해동 개발이나 이렇게 진일 개발, 이렇게 청솔 이런 그 세 개 회사에서 이렇게 좀 집중돼 있는 그런 지금 그런 걸로 봐서는 이거 좀 혹시나 이렇게 몰아준 거 아니냐, 좀 특혜를 좀 준 건 아닌가, 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저 항공 파는데 예. 얼마나 듭니까? 2천만 원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2천만 원 지원해 주는데 원가가 어떻게 되죠? 원가 본의원이 이래 알기로는 여기 관정 파는 기계 자체는 뭐 그대로 이렇게 계속 쓰는 거니까 네. 그렇다 치고 여기에 보면 그 소모품으로 이렇게 들어가는 건 기름값 한 2드럼 정도 하고 거기에 또 이제 설치해야 되는 모터 그 모터 한 보면 뭐 3 내지 한 5마력짜리 정도가 한 200만 원, 300만 원 정도 한다 하는데 그거 말고는 뭐 인건비 조금 드는 정도인데 어떻게 보면 뭐 5년 전이나 뭐 요 사업비 자체는 변동이 없이 쭉 2천만 원씩 지원해 준다 하겠지만 어쨌든 이 원가 얼마 안 드는데 이런 실제 것을 관정 개발이라는 게 그 구멍을 이렇게 뚫는다고 해서 무조건 물이 나오는 게 아닙니다. 물이 나올 경우도 100m 내려가서 물이 나올 경우도 있고 이를테면 한 200m 내려가서 물이 나올 경우도 있고. 그 읍면에서 그 뭐 안방 관정을 재배정 받아서 이렇게 추진하는 거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렇게 그 특정 업체에 이렇게 집중적으로 이렇게 배정되는 부분은 좀 시정이 돼야 된다, 그런 생각을 좀 합니다. 특히 이제 요 관정 이 업체들이 특정 그 뭐 지역구에 집중적으로 이렇게 배정을 받고 이렇게 물량을 이렇게 소화해낸다는 것은 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예, 그 업체 중에서 아까 좀 시정을 좀 시정을 좀 바라고요. 군에서 이런 조율들도 조금씩 좀 관심을 좀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잘. 예, 그 건적 사업비는 자칫 잘못하면 역량 강화 주민 갈등 조장으로 변질되기 쉽습니다. 주민 갈등을 해소와 사업 추진 과정에서 주민들의 의견을 많이 반영시켜 주셔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지속 가능하고 농촌다운 정감 어린 농촌 마을로 거듭날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 남상면과 신원면 소재 종합 정비 사업은 같은 해인 그 2012년에 착수를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남상은 거의 완료가 되어 금년에 그 준공을 눈앞에 두고 있고 신원은 아직 사업이 부진하여 신원 면민들이 소외감을 느끼고 있는데 그 이유와 대책을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원면 소재 정비 사업이 추진이 좀 지연된 이유는 그 지역이 농지입니다. 농지여서 농지 전용과 관련해서 도하고 협의하는 과정이 좀 상당히 이렇게 지연이 많이 됐습니다. 지금 현재는 그런 부분들이 다 완료가 되어져서 정상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고 현재 추진하는 상황으로 봐서는 연말까지는 준공하는 데 전혀 차질이 없이 사업이 진행될 걸로 봐집니다. 남상 같은 경우는 당초 그 부지 자체가 성토를 전혀 하지 않아도 되는 어떤 그런 지역으로서 사업 추진이 아주 순조로웠으나 신원 같은 경우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그런 어떤 어려움이 있었기 때문에 도하고 협의하는 그런 기간 때문에 상당히 지연됐고 지금 현재는 모든 행정 절차가 다 완료돼서 사업만 추진하면 되는 상황이라서 연말에 준공하는 데는 지장이 없습니다. 예, 뭐 똑같이 시행한 사업이 한 곳은 먼저 가고 또 다른 한 곳은 늦을 시에 상대적으로 박탈감이 좀 클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하여튼 주민들이 오해가 없도록 자주 설명을 해주시고 이해를 구하여 사업을 시행해 주시기 바라고 계획된 사업들이 공기 내 사업이 잘 마무리하여 면소재지 환경이 개선되고 주민의 삶의 질이 향상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잘하겠습니다. 예, 다음은 현재 우리 일반 농사노촌 사업으로 시행하는 건적 정비와 면소재지 정비 사업이 있어서 어떤 곳은
한국농차공사에서 위탁을 시행하고 어떤 곳은 군에서 시행하고 있는데 위탁 시행하는 기준이 따로 있습니까? 특별하게 위탁을 시행하는 기준이 있는 건 아닙니다. 기준이 있는 건 아닌데 농어촌공사에 위탁을 하는 이유는 농어촌공사가 농림수산식품부하고 이게 밀접한 관계가 있고 또 우리가 그 공모사업 등을 통하다 보면 하려 그러다 보면은 농어촌공사의 어떤 도움이 많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농어촌공사는 또 농어촌공사대로 이렇게 그 중앙정부에서 평가를 하게 되기 때문에 평가를 하는 항목 중에 시군에서 하는 이런 사업들을 위탁을 받아서 시행을 하는지 안 하는지 그런 게 자기들의 상당한 점수가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같이 상생할 수 있는 윈윈할 수 있는 어떤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위탁 시행하고 있고 또 그런 부분 때문에 우리가 그 농림부나 중앙정부에 또 많은 또 어떤 이익을 가져오고 있는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그 조금 전에 뭐 김정도 의원도 지적을 한 사항인데 농촌개발사업 전문가인 한국농촌공사의 위탁 시행 사업이 진행이 더디고 주민 의견 반영도 잘 안 된다는 여론이 많은데 인원을 더 배치해서 군에서 시행하는 건 어떻습니까? 실제 군에서 시행할 수도 있겠지만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또 농림부와 농어촌공사의 어떤 관계가 있기 때문에 그 관계를 뛰어넘어서 우리가 한다면은 일은 우리가 잘 맡아서 할 수 있겠습니다. 물론 또 뭐 인력 부분도 있겠습니다만 일을 하는 것은 문제가 없지만은 또 다른 국가 어떤 국책 사업들을 가져오는데 또 조금 그 손해를 볼 수 있는 어떤 그런 부분이 있어서 지금 이렇게 타 시군 같은 경우는 어령인가는 거의 뭐 100% 농어촌공사에 위탁하고 하는 시군도 있고 그 일부는 이렇게 반반 갈라서 하는 경우도 있는데 우리 군도 결국은 농림부와 또 농어촌공사 같이 협력해 나가야 될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렇게 뭐 계속 이런 방식으로 해 나가는 게 옳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거기 뭐 저 군에서 시행하면 또 매끄럽게 될 수 있으면은 뭐 인력이 모자라면 인원 충을 해서라도 군에서 시행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는데 그 인원이 뭐 더 필요합니까? 실제 우리 뭐 좀 죄송스러운 말씀입니다만은 우리 그 농업 기반계 직원들이 평균 퇴근 시간이 11시 한 반 됩니다. 지금 평균 11시 반 됩니다. 그 여직원까지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농직의 직원 전체가 농업 기반계 직원 전체가 그렇고 우리 그 건설과 직원 전체가 밤 10시 넘어서 퇴근하는 사람이 한 60% 정도 됩니다. 이제 여튼 뭐 업무량이 고생이 좀 많습니다. 보건스님께 그 부탁 한번 드리겠습니다. 다들 뭐 실과마다 적은 인원으로 힘든 것은 다 압니다. 아는데 특히 뭐 건설과는 현장 업무가 주된 일인 것 같습니다. 일단 보건스님 한번 점검을 한번 해보시고 업무가 과중하다면 인원 인력을 추가 배치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검토 한번 해주시겠습니까? 예, 뭐 검토는 하겠습니다만 의원님 잘 아시다시피 이제 우리 인원은 총액 인건비에 적용을 받기 때문에 정말 그 직원들이 너무 고생하고 계시지만은 사람 한 사람 더 늘리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다만 의원님 지시해 주시기 때문에 전체 내부 조직이 가능한지를 검토해서 한번 그 어려운 데는 좀 더 잘 배치할 수 있도록 새로 예, 검토를 한번 그렇게 하겠습니다. 검토 한번 해주십시오. 네, 네. 예, 이상입니다. 그 풍요 속의 빈곤이라고 그 청은 물이 풍부한데 특히 우리 저 북산 같은 데는 지금 물이 풍부한데 원래 가뭄 때문에 지금 관정을 몇 군데서 해달라고 민원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지금 지난해 2014년도를 보니까 7개 중에 그 주상 하나 빼놓고는 다 남상, 남아, 신원, 가족 이래갖고 우리 의장님하고 총무위원장 지역구만 이렇게 우연의 일치가 된 것 같아요. 그리고 원래도 보면은 남상 2개, 가족 하나가 7개 중에 그렇고 우리는 12개 중에 11개가 그 의장님 지역구고 총무위원장이고 하여튼 좋습니다. 뭐 관정은 민원인들이 필요로 해서 신청해가지고 아마 이루어지는 걸로 알고 있는데 본인이 말하고 싶은 거는 지금 12개하고 19개가 지금 이렇게 돼 있으니까 말이 한 군데 빼놓고는 지금 워낙 걸 적은 없습니다. 그래서 북상에 어차피 관정 민원이 들어왔으니까 예. 잘 검토해갖고 지금까지는 필요가 없었지만 또 이제 필요하니까 관원께서는 좀 잘 검토해갖고 그 해주기를 바랍니다. 가능하지? 잘 알겠습니다. 네, 지금 이렇게 편중돼 있으니까 어떻게 됐든 잘 알겠습니다. 632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농업용 안방관정 개발을 하는데 우리 군에서 현재까지 그 많은 관정 개발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그 주로 이제 우리 들판에 살펴보면은
관정 개발한 데는 그 이용기 시설에 그 전기가 다 들어가 있고 전기 배전함이 그 전주에 다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예. 이게 이제 한 20년서 되다 보니까 녹이 썰어서 막 보도 못 합니다 지금. 그거 아시지요, 과장님? 예, 알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도 우리 행정 행위로 해서 이 계량기를 설치를 다 했는데 너무 그 미관이 불량하고 누전 위험도 있고 그렇습니다. 이것도 한번 앞으로 우리 일제 조사를 해서 그 대책을 한번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한전에서 설치해야 됩니까? 우리 군비로 해야 됩니까? 일단 우리 군에서 하는 게 맞을 걸로 그렇습니까? 예, 예, 그렇게 대책을 좀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하겠습니다. 그다음에 하천 준설에 대해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이제 그 본격적인 우수기가 접어들었습니다. 앞으로 이제 장마, 태풍 등 집중호우 시에 재해를 사전 예방하기 위해서 하천에 그 퇴적된 그 토사를 그 준설을 해야 됩니다. 금년도 우리 하천 준설은 몇 개소나 했습니까? 또 사업비는 얼마나 투입했습니까? 금년에 2억 확보를 해가지고 예. 준설을 일부 했습니다. 그 가주에 있는 가천천하고 가주 가천천을 정비를 했습니다. 예. 네, 그렇습니까? 예. 다른데 근데 예산 사정상 준설을 해야 되는데 지금 못한 데는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지금 읍면마다 이렇게 조금씩 그 사실 그 준수를 해달라는 부분이 많습니다. 특히 이제 그 하천 안에 이렇게 그 잡초라든지 갈대라든지 또 버드나무라든지 이런 게 많이 나가지고 사실 유수 소통에 지장이 있는 부분들이 있어서 금년 초에 또 사업비를 내려줘서 일부 시행을 했습니다만은 실제 우리 예산하고 또 현장 여건하고 이렇게 좀 맞아떨어지지 않아서 사실 좀 보기에 좀 지저분하게 네, 좀 부족하지요. 예, 부족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는 본인이 생각할 적에 이 재해 관계이기 때문에 하천에 그 유수가 도착하면 원활하게 받아내려야 됩니다. 이 준설이 제때 안 되면은 또 제방이 범람해가지고 재해가 따라오기 때문에 최우선해서 사업비를 그 확보를 해서 차질이 없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과장님 그리고 이제 그 창업 한강천을 그 지방하천을 보면은 그 월천 구 월천 쪽에 사마교에서 어동 마을을 거쳐서 저 원통까지 보면 하천이 그 퇴적물이 너무 많이 쌓였습니다. 지금 뭐 갈 데가 또 우거져 가지고 뭐 하천인가 뭐 옆에 도로인가 비슷하게 그런데 이거는 뭐 전설 계획이 있습니까? 예, 이번에 그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한강천 정비가 그 금년에 지금 도에서 그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50억 원을 투입을 해서 우리 이쪽에 그 상하수 사업소 쪽에서부터 해서 저 원동까지 5km 구간에 대해서 그 정비를 할 계획이고 금년에 지금 실시력이 완료되면은 내년에 그 전체 구간에 대해서 사업이 착수될 걸로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네, 그런데 이제 내년에 착수한다 하시는데 착수해도 뭐 준설부터 하진 않을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우수기에 염려가 되는데 그 준설이 될 수 있도록 도에 관리 하천이기 때문에 한번 협의를 해서 차질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네 이상입니다. 638쪽에 88 고속도로 확장 공사 관련해서 조금 좀 몇 가지 질문을 좀 하겠습니다. 보니까 2조 7천억 참 천문학적인 숫자의 우리 혈세인데 우리 거창 구간은 3,276억 정도의 세금이 들어가는데 이 고속도로 현장에서 이제 뭐 일어나는 일들을 좀 우리가 챙겨봐야 된다 이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특히 이제 이 고속도로는 한번 건설되고 나면 우리 뭐 손주 손녀들의 또 손주들까지 이용을 해야 되는 그런 시설이다 보니까 특히 우리 거창군 지나가는 구역만이라도 야무치게 만들어질 수 있도록 이렇게 좀 관심을 가져야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드는데요. 우리가 이 급히 먹는 밥에 왜 체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이제 최근에 보니까 우리 의원님들뿐만 아니라 그 창군 자체에서도 88 고속도로 언제 완공되나 우리 국민들도 늘 이래 저기 완공에만 관심을 좀 많이 갖고 계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좀
꼼꼼하게 이렇게 챙겨볼 수 있는 부분, 그 우리 그 장군이 지금 88 고속도로 저 확장 공사, 네. 저 공사장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권한이 뭐가 있습니까, 과장님? 직접적으로 공사에 저희가 관여를 해서 할 수 있는 것은 사실 네. 없습니다. 다만 그 공사와 연관되는 주변의 어떤 도로라든지 하천이라든지 고거라든지 농지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군의 의견이나 경상남도의 의견을 충분히 이렇게 반영할 수 있도록 도로공사하고 협의를 하고, 이런 부분들 때문에 제가 그 도로공사 본사라든지 또 대구 경북 본부 또 이 성산 함양 건설 사업단 등 해가지고 수시로 문제점이 있을 때마다 방문을 해서 협의를 하고 또 해결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 저기 중앙부처에 관련되는 예산 뭐 담당이나 이런 거는 우리가 좀 그렇더라도 그 도로공사 그 사업단 안에서도 그 자체 내에 어떤 그 뭐 감사, 감독 이런 그 역할들이 있겠죠. 네. 그 이제 우리 거창군에서 이렇게 그 유관 기관들 이렇게 통해 가지고 보다 이렇게 환경 훼손이 덜 되고 또 토목공학적인 그런 절차나 이런 것들 제대로 이렇게 잘 이행하는지 이런 것들 조금 좀 꼼꼼히 한번 챙겨봤으면 하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네. 우선 이제 본 의원이 지금 그 성토 과정에서 일어난 일들을 잠깐 좀 이렇게 좀 그 사진 자료 좀 보여드리고 이게 비단 88 고속도로 현장에서만 일어나는 게 아니라 우리 거창군 관내에 그 도로공사나 건설 현장에서 또 벌어지는 일들이기도 하기에 조금 지적을 좀 해보고 싶습니다. 네. 자, 먼저 이게 성토 지금 88 현장이 지금 성토되는 그 높이가 이렇게 보면 요렇게 보는 것처럼 이렇게 한 30 좀 굉장히 높게는 뭐 한 30m, 거의 뭐 낮게는 한 10m 내외 이런 식으로 성토 작업이 이루어진다고 하는데 그 절개지에 있지 않습니까? 절개지. 예. 이렇게 절개지에 보면 각종 이렇게 각종 암석이나 흙 같은 게 이렇게 나오는데 그 절개지에 이 돌들 이 흙을 메꾸잖아요. 네. 그 메꿀 때 그 성토할 때 성토할 때의 그 돌의 어떤 크기 그런 기준이 있죠. 예, 기준이 있습니다. 예, 그게 혹시 지금 예, 노체하고 노반으로 노체와 노상으로 구분을 합니다. 그렇게 통상적으로 포장해서 1m까지를 노상으로 보고 그 1m 밑을 노체라고 합니다. 노체의 경우 최대 그 성토 재료의 최대 굵은 골재 최대 치수가 300mm, 그러니까 30cm 이하를 그 성토 작업에 사용할 수 있고, 노상 부분은 100mm 이하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규정상.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그 현장에 감리가 있기 때문에 아마 철저히 지켜질 것으로 봐지고, 또 특히 요즘 저런 대형 건설사들은 그런 부분을 굳이 감리를 안 하더라도 그 정도는 기본적으로 잘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만 그 사면 부분에 이렇게 이제 그 사면의 유실을 방지하기 위해서 이렇게 석축을 싼다든지 돌을 붙인다든지 하는 부분들은 이제 일부 그 단가에 따라서 다르겠습니다만 사이즈 큰 돌로 이렇게 붙이고 해서 사면의 안정을 유도하는 어떤 그런 공법으로 그 시공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 그 생각처럼 그렇게 되면 참 좋을 텐데 아쉽게도 지금 단순히 그냥 사면뿐만 아니라 지금 그 전반적 성토 작업 과정에서 이제 이렇게 콘크리트 덩어리 같은 거 그리고 이제 그 절개지 그 자른 과정에서 나온 그런 큰 돌 이런 거 아까 노체 부분에 30cm 미만이라야 된다 했는데 그러면 좀 잘라 가지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게 크락시아나 이런 걸 통해 가지고 이렇게 규정대로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대로 그냥 매몰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이제 결국은 그 도로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과장님? 그리 되면 일반적으로 그 성토용 재료 지금 콘크리트라든지 기존 포장을 이렇게 그 노체에는 들어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는 그 브레이크를 통해서 이렇게 소화를 해서 일정 크기 이하로 이렇게 해서 이제 그 성토용 재료 사용하는 경우가 있고, 노상 재료로서는 그렇게 그 크라싱을 해서
이렇게 잘게 부숴서 이렇게 또 사용을 하고 있는데 일부 뭐 그렇게 하는 과정에서 한 개, 두 개 이렇게 뭐 간혹 큰 사이즈가 들어가는 경우는 뭐 없지 않아 있을 수 있습니다만은 일반적으로 뭐 고의로 이렇게 해서 큰 사이즈를 넣어가지고 뭐 돈을 더 벌겠다 그런 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그걸 고의로 하고 안 하고의 문제보다 공기를 단축해서 어떻게든 빨리 이제 공사를 마무리하겠다라는 거, 특히 이제 업체 간의 갈등 때문에 공사가 뒤처졌는데 그걸 만회하기 위해서 지금 굉장히 적법하지 않은 그런 지금 절차로 공사를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뭐 의도성을 갖고 있다, 그거는 크게 중요하지 않고요. 문제는 이게 이제 현실적으로 이렇게 지금 벌어지고 있다라는 게 중요한 겁니다. 그리고 이제 그 벌어지고 있는 상황을 우리가 뭐 가서 감리 감독할 수 있는 권한은 없겠지만, 그래도 그 감리 감독을 그 권한을 갖고 있는 그 사업단에다가 촉구하고 자꾸 제기하고 이럴 필요가 있기에 조금 더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심지어는 2m 이상짜리 직경의 크기의 돌도 이렇게 막 매립하고 있다 합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 파보면 알 거 아닙니까, 그죠? 아직까지 포장이 다 된 것도 아니고 그런 상태니까 이렇게 지금 그 정도로 지금 심각하다는 거죠, 성토 과정에서의 문제점.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그 안에서 그 레미콘 그 작업을 한다는데요. 거기에 나오는 그런 돌 같은 이런 크락시아로 이렇게 부수거나 이렇게 해가지고 또 거기에 나오는 흙이나 이런 걸로 레미콘을 만든다 하는데, 여기 지금 본의원이 이렇게 보여드리는 이거는 이제 거기에 채취된 모래입니다. 이 모래를 가지고 이제 또 성토 레미콘에 쓰기도 하고 성토 작업을 하는데요. 이 모래가 과연 이 레미콘의 원료 골재로 기준에 맞나, 강도가 맞나, 이런 측면도 이렇게 고려가 돼야 된다는 겁니다. 특히나 고속도로는 아시다시피 하중이 얼마나 심하게 봤습니까? 그런 도로에 이렇게 거의 뭐 그냥 일반 흙이나 다를 바 없는 그런 골재를 사용한다라는 것은 큰 돈을 들여서 만드는 이 고속도로가 재구시를 과연 하겠나, 이런 걱정을 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런 부분, 골재와 관련해서 이런 부분은 이제 아무래도 건설 쪽에 이제 다 전문가들이시니까 원료가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서 좀 이야기 좀 해주시겠습니까? 예, 지금 우리 88 고속도로는 콘크리트 포장도로가 되겠습니다. 이 콘크리트는 우리 기준상 300입방마다 한 번씩 이렇게 압축 강도라든지 다른 시험들을 하도록 돼 있고, 또 원재료에 대해서도 시험을 다 해서, 그러니까 입도라든지 뭐 강도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시험을 해서 주기적으로 시험을 해서 레미콘을 생산하기 때문에, 또 생산해온 레미콘에 대해서도 콘크리트 타설을 할 경우 이렇게 공시체를 만들어서 압축 강도라든지 이런 걸 다 테스트를 하고 있기 때문에 수시로 계속 일정 양마다 계속 하기 때문에 아마 그런 부분에서는 문제는 없을 거라고 봐집니다. 계속 정기적으로 시험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 이제 시험을 하기는 다 돼 있는데 거기 규칙이나 뭐 설계상에는 다 돼 있는데 준수가 안 된다는 겁니다. 그렇지 그래서 않습니다. 참 아까 제가 300루베, 150루베마다 이렇게 시험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 현장에 가면 계속 레미콘을 타설할 때마다 현장에서 이렇게 몰드를 만듭니다. 이렇게 공시체를 만들어서 6일 강, 7일 강도, 14일 강도, 28일 강도 해가지고 강도 체크를 계속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게 이상이 있다면은 뭐 고속도로 자체를 다시 뭐 만들어야 되는 그런 부분이겠습니다. 아마 그거는 저희가 걱정을 안 해도 되는 거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작업 과정에는 지금 요 상태로 해서 같은 문제를 하니까 조금만 기다려. 이렇게 묻히고 있고요. 그 다음에 아까 처음에 보여드린 것처럼 이렇게 속으로 묻혀 들어간다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아시다시피 이 틈이 이제 분명히 있을 텐데 다짐을 아무리 해도 스펀지 같은 현상이 일어날 수밖에 없고, 그리고 이제 도로를 이렇게 아무리
거기 잘 발라가지고 포장 잘 해놓으면 뭐합니까? 결국은 하중을 못 견뎌서 내려앉을 수밖에 없고 그런 불안한 그리고 재구실 못하는 고속도로가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우리 요 88 고속도로 본의원이 부산 살다가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1년에 한 8번씩 이렇게 오고 갔는데요. 죽음의 고속도로였습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었습니까? 그 안에서. 그래서 우리 지금 새로 이렇게 4차선 공사, 확장 공사 하는데 조금만 더 꼼꼼하게 챙겨서 정말 그 오래도록 이렇게 유용하게 각 지역과 지역을 연결해주는 그런 도로다운 도로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관심을 좀 가져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이렇게 자료를 좀 준비해봤고요. 특히 우리 거창 관내에서 벌어지는 공사도 마찬가지로 좀 규정을 좀 잘 지킬 수 있도록 그렇게 관리 감독을 좀 제대로 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특히 이제 포장 전까지가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 동상 방지층 같은 경우 그럴 때 정말 그 시기적으로 딱 가서 정말 꼼꼼히 살펴봐야 되는 시기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럴 때에 더 이렇게 그 관심을 가지셔가지고 정말 그 좋은 88 고속도로가 완공될 수 있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관심을 가주셔서 고맙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저희가 도로공사하고 즉시 협의를 해서 더 튼튼한 고속도로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김정도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621페이지입니다. 국비사업 추진 사항인데 예산 확보가 모동 저수지 사업은 예산 확보가 좀 늦었습니까? 언제 발주한 겁니까? 모동 저수지가 작년에 발주를 했습니다. 작년 몇 월달에 했습니까? 작년 한 6월경에 발주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예. 그런데 6월 중에 했는데 공사 발주는 그 정도 했으면 됐는데 네. 공사를 늦어서 지연이 10억 공사인데 보면은 당초 10억 공사인데 이거 하다 보니까 공사가 지연돼 가지고 원래 그치 가뭄이 있는 해는 사실상 밑에 못 심을 때 저수지에 물을 가두지를 못했거든요. 거의 물 한 3분의 1 정도는 계속되지 않고 그렇게 3분의 1 정도도 못 가다 쓸 겁니다. 그래 물이 부족해가지고 못 심을 때 상당히 애로사항도 많고 못 심어놓고 나서 가뭄으로도 그쪽 모동 쪽으로는 뭐가 말라 들어가고 또 양수기로 퍼올리는 등 양수기가 20년 만에 수리를 해갖고 올리니까 또 양수기도 제대로 말도 듣도 안 하고 애로사항이 많았는데 이런 것들은 조금만 신경 쓰면은 발주만 제대로 해갖고 공사 감독만 제대로 하면은 큰 애로가 없지 싶은데 가뭄 대책을 위해서도 아까 좋은 얘기 있었습니다. 안방 감정 그런 것도 중요하지만은 행정기관에서 건설가에서 이런 거는 좀 발주를 재무하고 빨리 하고 공사 감독만 철저히 하면은 못 심기 전에 못 심고 나서도 가뭄 피해를 충분히 대책할 수 있을 거라고 보는데 원래 애로사항이 그쪽 쪽으로는 그들에는 애로사항이 엄청 많았거든요. 과장님 알고 계시죠? 알고 있습니다. 예, 그런 일이 앞으로 없도록 철저하게 그 해주시고 사업이 좀 하고. 추진이 좀 늦어진 이유는 사실 그게 이제 그 당시에 소방방재청의 예산을 가져와서 하는 사업이고 또 소방방재청에 이제 협의를 해야 되는 사항들이었는데 그 협의가 좀 진행이 늦었고 또 이 사업비가 10억이다 보니까 도에 또 계약 심사를 받아야 되고 하는 행정 절차가 이렇게 또 지연되는 바람에 조금 사업 착공이 늦어졌습니다. 그런 것들도 있지만은 그러면은 과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얘기인데 또 뒤에 설계 변경까지 되졌잖아, 그죠? 설계 변경 되는 과정 때문에 그런 것들 때문에 더 늦어진 거 아닙니까? 애초에 그런 설계 변경할 정도 되면 완벽하게 설계해갖고 한꺼번에 끝이 난다면은 일찍 끝낼 수 있는 그런 적 아닙니까? 그렇죠, 맞죠? 예, 그렇습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예, 의원님 말씀. 그러고 공사 발주에 관해서 계약 관계에 대해서 어차피 설계 만들어 갖고 필요하다 하는 사업은 재무과에서 한다 아닙니까, 그죠? 경리계에서 하는데 지금 업자들하고 내미콘하고 관계가 되게 지금 안 좋습니다. 그게 무슨 소리고 하면은
오히려 뗄 우려도 없고 강급 계약이 천대를 받고 있거든요. 천대를 받고 있다는 것은 네미콘 회사에 전체적으로 갈라먹기를 하다 보니까 강급은 공직 끼놓은기라 그래서 도망가는 게 아니니까 4급부터 챙기기 회사마다 바쁘고 강급은 전화를 해서 제대로 안 갖춰집니다. 그래서 어떤 문제가 있냐면은 오늘 계약했던 만약에 농로 포장을 400m 해야 되는 것 같으면은 세렉스 2대에다가 인건비까지 싹 다 준비를 해갖고 있으면은 물량을 적당하게 잡아가지고 해줄 마침 줘야 되는데 개인 들어오는 물량을 많이 잡아주다 보니까 강급이 뒤처져 갖고 업자만 낭패보고 그날 당일날 못하는 경우 그런 것들은 큰 불이익을 당하고 있거든요. 강급이 왜 천대를 받아야 되느냐 이런 이야기입니다. 강급은 오히려 돈 뗄 일도 없고 해놓으면 바로 돈 주는데 간에서 돈 주는데 강급이 도로 뒤처지고 강급이 천대를 받습니다. 그런 것들이 왜 그런 적이 생기냐 하면은 업자들하고 또 우리 관계되는 네미콘하고 회의를 한 번씩 하는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런 회의하는 속에서 철저하게 그런 관계들을 이야기를 하고 반영을 시켜야 되는 걸 생각합니다. 아니면은 다른 네미콘이나 그런데 강급을 회사에 줘갖고 거래하는 방법은 뭐 불가능하겠지만은 그런 방법까지도 생각해 봐야 됩니다. 돈 주고 지대로 물건도 공급해줘도 안 하고 그래 업자들은 막 노발대발 싸우고 욕을 하고 사이가 엄청나게 안 좋은데 이런 관계들을 누가 해야 되겠습니까? 저희 군에서 적극적으로 레미콘 회사들 하고 관리 감독을 좀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건설가에서 어차피 이제 재무과에서 하지만 경리계에서 하지만은 그런 관계들을 충분히 숙지시켜 가지고 그런 일이 없도록 해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그런 애로사항들이 많은데 과장님 회의가 우리 전문건설이나 회의를 한번 하죠, 그죠? 예. 하는데 네미콘 업자들도 와서 듣고 앞으로 그런 일이 있으면은 강급 계약도 앞으로는 뭐 불사하겠다 그런 이야기 정도로 한번 해갖고 잘 이해를 시켜갖고 서로 상생돼야 되지 서로 막 싸우고 오만 욕 다 해야 지키고 그런 적인데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좀 잘 알아가지고 어차피 건설가에서는 그런 거 다 모르지는 않을 겁니다. 다 알고 계실 겁니다. 우리 계장님들이나 다 알고 계시는데 그런 관계들을 그렇게 그걸 만들어 줘야 되지 싶지 않나 싶어서 그런 말씀드립니다. 제 얘기는 이걸로 마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네, 더 이상 질의할 의원이 없으므로 건설가의 소관에 대한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건설가는 지역 기반 시설 더 편리하게, 더 안전하게를 목표로 거창 위천, 고양해강 조성사업, 읍면 소재지 및 마을 건역 단위 종합 정비사업, 농업 기반 시설 정비사업, 지역 발전을 위한 도로망 확충 등 주민생활 편의를 위한 기반 시설 구축을 담당하는 부서로서 보다 안전한 기반 시설 확충과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늘 감사에 우리 의원님들께서 지적한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조속히 보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김향란 의원이 요구하신 2014년도 농업용 안방간정 신청자 현황에 대해서 내일 오전 10시까지 본 감사장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되겠습니다.